여러분 질문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다가 조금, 오래 해볼 만해서 했는데, 제가 J오메가 C분의 1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카패시턴스는, C로 조여져 있을 때, 얘 임피던스는 J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죠? J오메가 C분의 1인데, 이 카패시턴스를 이렇게 카패시터로 모델했을 때, 정확히 반원이 안 나오고, 약간 찌그러진 반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해보면 x-2분의 r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분의 r의 제곱. 찌그러진, 정확한 반원에서 y축의 값이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살짝 넘어갔었는데, 바로 질문이 나와서, 이제, 이 임피던스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랬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이 임피던스를 많이 해봤냐 안 해봤냐라는 거를 그래프 딱 보면 바로 아는 기준이 뭐냐면 이 X축과 Y축을 같은 스케일로 그렸냐 안 그렸냐 그것도 상당히 임피던스 많이 해봤냐 안 했냐 척도가 되거든요. 딱 보면 이게 이 길을 똑같이 딱 맞춰서 그린 경우는 뭘 보기 위한 거냐면 이 반원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냐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이가 같을 때 아까 J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썼는 모델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이게 저항과 C 이렇게 했는데 C가 표현되어 있는 게 반원이 안 나오고 찌그러진 반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찌그러진 반원이 정도가 크면 클수록 얘가 이게 모양은 반원 비슷한데 이 전체적으로 처음 J오메가 C분의 1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때 모델을 하는 게 찌그러져 있으면 작은 반원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도 있고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얘를 J오메가 C가 아니라 제가 여기 표현했던 여기 이제 검색을 딱 했는 용어를 봐요. 한번 Constant Phase Element Impedance Spectroscopy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J오메가 C라는 개념을, 이렇게, Q라는 개념으로 빼놓고, J오메가가 위에 보면 지수가 다 붙어 있죠. 그죠? 알파라는 지수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P라는 값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알파가, 1이면 정확히 우리가 생각하는 카패시터, 일렉트로닉 카패시터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얘가 1이 아니라 1보다 작을 수 있거든요. 얘가 1보다 작게 하면 찌그러진 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찌그러진 반원을 얘를 맞춰가지고 찌그러진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요때 우리가 C로 안 하고 바로 Constant CP라 그래서 Constant Phase Element라 그래서 좀 찌그러진 반원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CP 없나? 이게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등가 모델 그 프로그램에서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그래프 얘도 보여주고요. 그래프 많죠, 그죠? CP 돼 있죠, 그죠? 그죠? 이게 J오메가 C가 아니라 J오메가 알파성, P성, C분의 1. 그래서 이거를 카패시티브 한데 얘가 이제, 완벽히 C인 거하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극이 이런 식으로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전극이 우리 카패시티 평행판 축전지라 그러면 딱 이렇잖아요. 그죠? 딱 평행한 그런 전극 사이잖아요. 그죠? 전극 사이인데 얘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게 좁은 간격의 평행판 축전지 같은 경우는 거리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이건 하나의 예인데 굉장히 러프한 표면이 있으면 이게 반대편에도 러프한 게 있으면 거리에 굉장히 민감한 게 C인데 얘가 거리가 멀고 가깝고 이런 것들이 랜덤하게 멀고 가깝고 그런 작은 커패시터들의 병렬 연결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이 사실 이런 걸 숙제로 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참 마음 먹었었는데 이거 숙제로 내면 그렇겠다 컴퓨터를 해서 근데 요거를 랜덤하게 서피스를 만들어주고 두 개를 만들어주고 위에도 랜덤하게 지글지글 해고 얘는 지글지글 해놓고 얘를 이제 작은 C로 이렇게 표현해서 합쳐서
그 합친 거가 이제 이런 알파가 1보다 약간 작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러프니스가 있고 또 제가 아까 이거를 곡률이 이게 반원의 곡률하고 직선이 있다 그랬죠. 직선. 그죠?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보면 여기에 이제 90도에 가까워지면 점점 카페시티가 가는데 다 곡률이 있거든요. 곡률이 있는데 이 임피던스 쟤는 연구자 그룹에서는 이게 이렇지 않고 직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로 프리퀀시에서 직선 나타나는 경우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직선 쭉 나타나죠. 그죠? 직선 나타나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얘가 직선이란 거는 X축과 온도네요. 이 온도 맞네. 여기 이제 직선이란 거는 이제 이건 직선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줄어도 효과 같은데 얘가 직선이 되면 페이스가 요 리얼 파트, 이미지널 파트에 페이스를 했을 때 곡률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페이스 하나로 정해져 있죠. 컨스턴트 페이스죠.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케미컬 커패시턴스, 그러니까 이온들이 실제 움직여가서 쌓이는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고려되어서 그런 컨스턴트 페이스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연구도 사실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기전자 쪽에서는 사실 많이 얘기 안 하는 파트인데 이 알파가 이제 그 계면의 성질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차지가 움직인다든지 움직이다 이 디퓨전 해서 실제 차지라기보다 이온들이 움직이면 그 리스판스도 그렇고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회로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 측정 관점에서 좀 데이터를 좀 보면서 사실은 좀 이게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있고 제가 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연구실에서 나왔던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연구실에서 지난번에 그 논문 예를 하나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나왔던 논문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제, 카패시턴스, 임피던스 젠인데, 이게 안 나오나? 올라가고 있다. 사실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가 책 한 권이라 했잖아요.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유명한 책인데 이걸 다 전 세계에서 이거를 다 금이야 오기야 보고 있더라고요. 이 책 혹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맥도날드 책이라고 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거를 다 보더라고요. 독일 가도 이걸 보고 있고 미국 가도 이걸 보고 있고 그래 어른이나 새로 연구하는 사람이나 다 이 책을 다 가지고 수학 정석 비슷해 임피던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레인이라든지 막 헤러들이 쭉 나와 있어 옛날 때부터. 얘가 왜 아까 컨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레이어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싱글. 잠깐만, 이게. 됐다. 여기 너무 가까워서 제가 이게 보기 힘들어서. 보면, 싱글 틴 옥사이드 나노 와이어 디바이스인데, 여기 이제 컨택을 만들어줬는데, 틴 나노 와이어에다가 한쪽은 골드고 한쪽은 타이 골드. 근데 틴 옥사이드는 N타입이라서 기본적으로 타이 골드에는 오미 컨택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골드에는 초키 컨택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시메트릭한 컨택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일부러 한쪽은 좋은 컨택을 만들어주고 한쪽은 나쁜 컨택을 만들어줘서 얘를 가지고 이 기본 서킷 모델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 그림 보니까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RC가 나오는데 여기서 위에 DC에서는 이렇게 다이오드하고 저항의 연결로 생각하고 있고 AC에서는 그 특정한 바이어스에서의 리니어 리스판스를 생각해서 RC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한 거라서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다이오드 성분이 있으면 바이어스 디펜던스 항상 있습니다. 순방향일 때 얘가 쉘이 그 에너지 배열이 얇아지느냐 두꺼워지느냐 거기에 C 값에 반영이 되거든요. 반영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상황을 말하면 여기에다가 골드하고 타이 골드를 해주고 IV는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는데 얘를 이제 이런 다이오드 DC 모델에 따라서 하고 난 다음에 임피던스를 이제 쭉 측정을 하는 거죠. 하고 이제 이거를 온도를 20도씩, 40도씩, 60도씩, 80도씩, 100도씩 올려가면서 이제 가스 분위기에서 이제 이거를 이 콜콜 플러스 그리는 거죠. 콜콜 플러스 그리는데 딱 그림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딱 나오죠. 그림을 요 기울기가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스케일을 희한하게 맞췄죠. 그죠? 처음에 우리 연구할 때는 이걸 생각 안 하고 대충 오리진이 그려놓으면 위로 길쭉하고 이래가지고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반만 쓰더라도 길이가 같도록 해서 프리퀀시 0일 때 해서 쭉 이렇게 측정을 해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얘가 줄어드는구나 라는 거 보면 저항이 온도 올라갈 때 저항이 줄어드는구나 알고 그 다음 요 포인트는 딱 봐도 찌그러진 것 같죠 그죠 약간 네, 찌그러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분위기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거 이제 바이어스 디펜던스 바이어스에 따라서도 이렇게 바뀌죠 그죠 바뀌고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 등가 모델에 따라서 R 저항 파트하고 저항 파트만 따로 분리해낼 수 있겠죠. 그죠? 이 그래프를 두 개의 RC로 표현을 해서 이건 두 개의 RC로 표현했죠. 그죠? 두 개의 RC로 많이 찌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RC로 표현해서 이제 여기서 피팅된 R을 가지고 온도를 바꿔가면서 했더니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액티베이션 타임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각 성분에 대한 걸 나눠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각 그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RC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고 요게 그 전체 쇼키 배리어가 형성됐을 때 바이어스 디펜던스 현상과 봐요 한번 C 제곱에 요게 그 쇼키 배리어가 형성됐을 때 그 레이어가 바이어스에 따라서 C 값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나타나는 시기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시기인데 요 두께가 과연 바이어스를 바꿨을 때 C가 변하는가 라는 것은 그 등가 회로에서 C를 구해서 걔가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거에 따라 변하는 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봐서 한 개짜리에 대해서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여기서 커패시턴스 바뀌는 요 커브를 0부터 시작해서 약간 변하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 거죠. 계산해서 이제 바이어스 바뀔 때 C가 변하잖아요. 그죠? 0.1, 0.2, 2.3 할 때 C가 72, 56, 46 줄어들죠. 그죠? C2는 요거는 크게 변화가 없어서 그럼 C1과 C2가 있으면 하나는 컨택에서 바이어스 디펜던스에 따라 같이 변하고 요 중간은 벌크 파트라서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해서 이제 이 컨택에 대해서 지금 처음 나온 것처럼 임피던스 통해서 제대로 측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연료전지와는 다르지만 적어도 컨택 부분에 임피던스를 재는데 컨택 부분의 특성이 쇼키 배리어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냐 안 달라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요거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N2하고 O2 이렇게 넣었을 때 뭐가 바뀌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 분이 바뀌면 이렇게 하나는 컨택 파트고 하나는 벌크 파트라 그러면 가스를 넣었으면 컨택 파트가 바뀌는 것도 있을 거고 벌크 파트가 바뀌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등가 모델의 장점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레이어가 있을 때 특정한 레이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등가 모델에서 그 특정한 등가 모델의 변화가 외부 가스 분위기라든지 온도라든지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판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택 파트가 로우 프리퀀시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벌크 파트가 좀 더 높은 주파수를 생각하든지 그리고 이제 컨택 저항에 요거를 컨택 저항을 따로 구할 수 있거든요. 컨택 저항을 IV 커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값하고 요 둘 중에 비싼 값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R1과 R2를 이제 두 개를 했으면 방금 질문 나온 것처럼 어느 게 컨택 어느 게 벌크냐. 그럼 우리가 식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컨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얘는 C 값이 이렇게 변하더라. 그 다음에 요런 그 몇 가지 성질을 보고 둘 중에 얘가 컨택 파트다. 얘가 벌크 파트라는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조금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쇼키 정션도 나오고 C1 corresponds to the capacitance of the channel, C2 corresponds to the shocky junction of the T-록스 나오고 이렇게 했죠, 그죠? 요 과정에서 이런 설명들 쭉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그 레이어의 특성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원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정션 파트다, 벌크 파트다 그래 따지면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보통은 로우 프리퀀시 쪽이 컨택 저항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사람들한테 그 연구하는 그룹에 굉장히 인상을 줬던 논문이거든요. 우리 연구실에서 나왔던 논문.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제 뒷파트에서 임피던스 메저먼트 핸드북 여기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요건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잠깐 몇 개 지나가면서 몇 개만 찍어서 잠깐 볼라 그럽니다. 보면 여기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그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따로 요 파트가 제가 설명했던 파트죠, 그죠? 리얼 파트하고 이미진 파트가 있으면 요 각이 요 페이스인데 아까 반원이 되어 있는 경우는 공들러 2분의 R L은 나와야 되는데 직선 나타나는 경우는 컨스턴트 페이스죠, 그죠? 그때 얘기할 때 이 페이스가 바로 우리가 임피던스 얘기할 때이고 요런 그 등가 모델을 아까 제가 유도했는 방식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요 차이는 그냥 잠깐 얘기를 하면 요거는 저항의 그 임피던스의 병렬 연결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컨덕턴스 하고 어드미턴스의 더해진 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컨덕턴스 어드미턴스는 Y축이 요 I는 우리 V는 IR이 아니라 I는 GV 이래 되거든요. 위에서는 V는 IR인데 밑에서는 I는 GV 해서 요게 병렬 연결된 거는 이렇게 컨덕턴스와 어드미턴스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 파트를 이렇게 더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항의 직면 연결이니까 R 더하기 JX impedance is better to express 돼 있죠, 그죠? 여기서는 admittance is better to use 돼 있고 impedance는 좀 복잡긴 한데 이렇게 표현한 거는 아까 반원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커브거든요. 요거는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제가 얘기 안 했던 부분은 우리 초고주파 하는 데서 초고주파 하는 연구실 있죠. 그 연구실에서는 인덕터 파트 되게 신경 쓰죠. 그죠? 우리 시그널 제너레이터하고 스펙터 애널라이저 녹음한 학생 누구죠?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없나? 초고주파는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는 이건 J 오메가 L인데 요거는 아까 반원에서 조금 원치 않는 반대편으로 간 작은 반원 이렇게 나타날 때 인덕터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인덕터하고 커패시터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잘 생각해봐요 한번. 인덕터하고 커패시터의 원래 의미는 커패시터는 커패시터는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전압과 상관없이 전류가 먼저 흐를 때 커패시티브 파트로 기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압 안 걸어줬는데 지나가요. 그럼 전압 안 걸어줬는데 갈라 그러면 얘는 덴시티가 그레디언트 있을 때도 가죠, 그죠? 뭐냐면 그 개수가 많고 적을 때도 디퓨전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에서 전압을 걸어줘야만 차지가 간다라는 거는 드리프트죠, 그죠? 드리프트인데 우리 기계공학거나 이렇게 화학적 바이오 센서 이런 거 할 때는 전압과 상관없이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라고 그랬을 때 케미컬 포텐셜 그러는데 전체 농도가 차이가 나도 이거 가거든요. 근데 이제 농도 차이가 전압을 걸어주는 차이하고 우리가 인페이스가 아니라면 실제 흘러가는 거는 디퓨전에서 가는데 그게 이제 커패시턴스 성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게 직선 나타나는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디퓨전이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서 너무 회로적인 생각을 딱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커패시터 있으면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는 경우 그 다음에 인덕터 그러면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회로 따질 때는 쉽지만 약간 기계공학과나 이렇게 케미컬 바이오 센서나 이런 거 할 때는 실제 이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꼭 전압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디퓨전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회로적으로는 커패시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학제 간 그 경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전부 회로로. 그래서 이제 또 너무 회로로 봐가지고 여기 인덕터가 어디 있지? 커패시터가 어디 있지?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측정하는 계에 따라서 이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질런트 여기 핸드북 보면 너무 회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많이 해놨거든요. 제가 뒷부분에 보여줄 부분이 있어서 이따 이걸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R 요런 그 표현을 이제 이때는 임피던스 저항과 여기 인덕티브 파트 임피던스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요 회로에 따라서 좀 더 편한 표현법을 우리가 이제 쓰는데요. 이제 임피던스 재는 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요거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 우리가 보데 플랫이라 그러죠, 이게. 그죠? 보데 플랫이라 그러는데 콜콜 플랫이 아니라 보데 플랫이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메가 C분의 1로 임피던스 떨어지죠, 그죠? C인 경우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편한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높은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L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저주파에서는 그냥 쇼트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C만 나타나고 고주파에서는 얘가 조금의 L이 오메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메가 L이잖아요. 그죠? 오메가 커지면 커질수록 임피던스가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피던스가 커진다. 해서 내려왔다가 커진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까지만 봐서는 오메가 10분 이렇게 생각하자 하다가 커지면 요 위에는 C 같은 경우는 얘가 임피던스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의 높은 주파수에서는 얘가 쇼트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C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L이 성분 나타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거 나타날 때 지금 이런 식의 등가보를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면 이거를 L로 이렇게 넣어주고 모든 주파수 대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등가적으로는 L이 이렇게 있지만 저주파인 경우는 그냥 쇼트식 C라 그러고 고주파일 때는 여기 C가 없고 L로 생각하자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우리가 그 회로 분석을 할 때 그 시그널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바이어스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회로가 다르죠. 로 프리퀀시하고 하이 프리퀀시 해석할 때 이제 시그널 게인을 계산할 때는 C는 다 쇼트시키고 그다음 DC 바이어스 걸어줄 때는 C는 그대로 오픈시켜주고 하는 걸 여러분 전자회로 때 배웠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전자회로를 안 배우고 회로 해석을 안 배운 경우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죠, 그죠? 이렇게 가다가 L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오히려 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RLC를 적절히 조합해서 이 그래프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만들어서 등가 모델로 이렇게 쭉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유전율을 우리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파트입니다. 이것도 온도의 디펜던스도 있고요. 이제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시리스나 패럴렐 아까 얘기했던 파트죠. 여러분 그 LRC 미터, RLC 미터, LC 미터, 카패시터 미터는 항상 C하고 R을 계산할 때는 등가 모델에 따라서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RC의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 이렇게 해서 그 R과 C를 화면에 표시할 때는 R은 얼마, C는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임피던스를 재고 나서 그 속에 등가 모델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임피던스 리얼 파트, 이미지 파트 측정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해도 되겠죠. 등가 모델 여러 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걸 계산해도 됩니다. 그렇고, 자, 요거는 제가 설명했던 파트 대부분 표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증가할 때 카패시티브 파트하고 인덕티브 파트하고 이런 요 사이에서는 레소넌스가 있으니까 비슷해지면 우리가 레소넌스 파트가 있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유전율 있죠, 유전율. 유전율도 그 어떤 게이트 인슐레이터 유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고주파로 가면 유전율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줄어들기 직전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 유전율이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팍 이래 떨어질 때 레소넌스를 한번 주고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리고 크레이머스 크로니키 릴레이션을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리얼 파트, 이미지 파트를 뽑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데 이런 커브가 우리가 지금 생각되는 부분이고 차트는 지난번에 이거 말고 자 측정 기기가 요거를 지금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주제인데 이거 보면 임피던스도 이런 보는 것처럼 이런 휘스턴 브릿지를 만들어 놓고 요 중간에 디텍터가 요 사이에 전압이 같아버리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죠? 그때 no current flow through the detector D를 통해서 전류가 안 흐를 때 이 G1과 G3를 구분하고 GX하고 G2를 구분하는 같다. 이런 표현에서 GX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 반대편에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G2나 G1의 가변 저항과 가변 카패시티를 달아놓고 걔를 바꿔가면서 이 곱을 했는 게 이 GX 같도록 만들어줘서 이 포텐셜 차이가 없도록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브릿지 방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 오실레이터가 있고 LC 공진회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레소넌스가 있으면 C를 알건 L을 알건 한 가지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그 샘플을 이렇게 걸어 놓고 샘플을 여기는 이제 등가로 돼 있죠, 지금. 등가로 여기 샘플이라면 이 샘플은 LX, RX 이런 모델로 된 샘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놔두고 여기 C로 이렇게 공진회로를 해놓고 Q미터라 그래서 여기 Q미터는 그 공진 근처에 보는 거거든요. 그 Q값 이렇게 들어봤죠? 퀄리티 팩터. 우리 LRC 공진회로에서 이렇게 공진하는 모양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주파수에 대해서 공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공진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요 앰플리튜드에서 2분의 1로 줄어드는 지점 여기 델타 F 반치폭이라 그러거든요. 반치폭이라 그러는데 요 Q 값이란 게 델타 F분의 F0 공진은 요게 Q 값입니다.
그리고 반치폭이라는 게 이게 그 앰플리튜드가 전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2분의 1이 되는 지점인데 얘는 그 상륙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2분의 1은 10 곱하기 파워가 2분의 1 되는 지점은 요게 로그 2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가르칠 때 로그 2 얼마로 가르칩니까? 0.3010 가르잖아요. 0.3010 그러는데 10을 곱했으니까 이게 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010이거든요. 단위가 데시벨입니다. 그래서 데시벨 단위로는 마이너스 3데시벨 포인트 낮은 여기까지의 요 폭. 그 리니어 스케일에서는 전체 공진하는 여기에서 요 반으로 떨어지는 요 폭하고 공진 주파수 요 계산의 Q 값이거든요. 요 Q 팩터를 보면 저항 성분이 증가하게 되면 이 Q가 늘어납니다. 로스가 있는 성분은 얘가 늘어나고 로스가 없으면 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로스 Q 값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레저넌트 메서드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그 특정한 그 등가회로의 튜닝 커패시터가 있는데 그 회로 등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등가회로를 결정할 수 있죠. 이런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제가 설명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게 브릿지 방법과 요 레저넌트 메서드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Q미터 이거는 제가 써봤어요 옛날에. 요즘은 잘 못 봤는데 그냥 눈으로 안 보고 그냥 다이어리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본 적이 있었는데 스펙트로메타를 쓰면 다음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쓰면 이게 방금 얘기했던 그래프가 다 나타나죠 사실은 이게. 그죠? 눈에 다 보이니까 화면 보면서 잴 수 있겠죠, 그죠? 잴 수 있는데 어디 갔지? 요거 돼 있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방법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오실레이션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전압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전류로 리지스턴스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는 인페이스잖아요, 그죠? 인페이스인데 요거의 페이스하고 여기 걸린 전압으로부터 전류에 관한 페이스와 전류에 관한 앰플리튜드를 결정하고 또 원하는 측정하는 곳에 그 샘플에 걸린 전압을 보고 우리 전압에 대한 페이스하고 상대적으로 결정을 해서 I분의 V로 해서 이거를 그냥 그 임피던스를 하게 되죠, 그죠?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전류와 전압을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는 I분의 V다 이렇게 돼 있으면 V 앰플리튜드의 V0 E에 J의 오메가 T의 플러스 델타 1이고 얘는 밑에 I0의 E에 J의 오메가 T 플러스 델타 2다 그러면 여기서 I0 분의 V0의 E에 I의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2 되니까 이게 페이스 디퍼런스죠. 페이스 디퍼런스 얘가 앰플리튜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 B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커런트하고 볼티지의 페이스 디퍼런스를 보고 얘가 페이스 디퍼런스가 전압이 앞서면 얘는 인덕티브한 거고 전류가 앞서면 카패시티브한 거고 그게 90도가 아니라 그러면 어중간하게 다른 게 섞여 있어서 이 페이스가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근데 RF5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캘리브레이션 과정도 거치고 케이블의 영향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매칭도 해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방법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써서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요. 브릿지 방법. 우리가 측정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IV 방법이 이 10kHz 100MHz, DC 300MHz 이런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죠? 20Hz에서 110MHz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정 특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요 뒷부분, 잠깐만요. 이 뒷부분은, 레조넌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조금만. 그래서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피던스를 적용하는 파트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해서, 이런 컨택 배리어를 본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 창을 본다 그러면, 사실 전 세계에 통하기 때문에, 한번 권유를 해보는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전기센터 쪽에서 많이,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임피던스. 오히려 재료과, 센서, 그리고 연료전지, 이런 쪽에서 오히려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오늘 좀 일찍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오늘 사정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일찍 가서 좀 해서 여러분 일찍 좀 끝내도 되겠어요? 예, 오늘 좀 예상외로 제가 여기서 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참 제가 공지를 안 했는데 공지를 하려고 했는데